떡검 기레기들도 정말 싫은데 거기에 넘어가는 콘크리트 포함 문해들이 정말 많다는 게 정말 기분더럽네요. 조국 장관 공수처 반대 명분 없애려고 이미 예상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중도였습니다. 아직도 중도라며 조국 사퇴 찬성하고 자유당은 입으로만 싫은 척하며 여당이나 똑같다. 표 줄 곳이 없다던 자칭 진보라는 게 쓰레기들이 제일 병신들이었죠. 중도공들도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 자한당 더욱더 총공세 퍼올 것입니다. 문재인 하야라고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네요. 밑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민주당 지지 철회하신다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민주당 지지하셨나요? 정말 처음부터 민주당 지지 의사가 있으셨나요? 저는 처음부터 자한당 지지 털끌 만큼도 없었지만 오늘부로 자한당 지지 철회합니다. 마음은 분노가 일지만 지금은 머리는 냉정하게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자 전체이며 멈추지 않는 깨어있는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조국에 대한 아쉬움과 간절함이 더욱 커질 겁니다. 검사회 의원 면직 사례 중 중징계 사안임에도 법무부가 비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서 중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의원 면직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 면직 제한 사유 의견 조회 시 해당 검찰청은 진상 확인 단계라고 하더라도 비사실 조사 중 의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여 중징계 비위 혐의자의 의원 면직을 엄격히 차단하겠습니다. 미국은 위기감을 느꼈다. 가난한 한국인들이 북한을 부러워하다가 갑자기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지 않을까. 미국은 매우 초조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다. 젊고 스마트하고 섹시한 남자. 존 F 케네디. 그는 미국의 대외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했다. To those people in the huts and villages of half the globe struggling to break the bonds of mass misery, we pledge our best efforts to help them help themselves for whatever period is required, not because the communists may be doing it, not because we seek their votes, but because it is right. 친미국가 개발 전략. 이것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케네디 정부의 새로운 전략이었다. 유능한 케네디의 전략가들. 그들은 공산주의 국가가 계속 늘어나는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공산주의 혁명은 가난한 국가들에서 발생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따라서 공산주의라는 전염병을 막으려면 반드시 가난한 국가들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이 친미국가 개발 전략의 핵심이었다. 이때 한국에 관한 긴급 보고서가 케네디에게 올라왔다. 그리고 4월 11일 서울의 메카나기 대사도 긴급 보고서를 올렸다. 4.19 혁명 이후 남한에서 민족주의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개입했다는 비난을 듣지 않으면서 남한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케네디는 즉시 메카나기를 미국으로 불렀다. 그리고 중대한 임무를 맡겼다. 메카나기의 책임 아래 한국 문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라. 그리고 5월 15일까지 새로운 한국의 발전 전략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완성해라. 그것은 가난한 한국인들에게 축복 같은 소식이었다. 이때 새로 등장한 장면 정부도 경제 부흥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었다.
이럴 기회를 가지는 여러분은 독재와 싸워 이겼을 때 그것보다 비상한 각오와 비상한 단결과 비상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내놓고 가난한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만약 미국의 새 전략에 따라 5개년 계획이 성공한다면 장면은 뛰어난 지도자로 존경받을 것이다. 그러나 행운의 여신은 장면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쿠데타가 벌어지자 케네디는 즉시 박정희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자 다음 날부터 기밀 보고서가 올라왔다. 제일 먼저 케네디가 알게 된 정보는 박정희가 일제 때 한국 민족을 배신했던 친일파라는 것이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다가 체포됐다는 것이다. 이때 박정희는 자신의 동료들을 전부 밀고해서 죽게 만들고 자신의 목숨을 건졌다. 이 사건 때문에 미군들은 박정희를 뱀 같은 인간이라며 스네이크 박이란 별명을 붙였다. 쿠데타의 리더가 공산주의자였다니 케네디와 참모들은 긴장했다. 그런데 희망적인 보고서들이 계속 올라왔다. 이런 보고서들을 보자 케네디는 여유를 되찾았다. 그는 쿠데타 때문에 연기했던 한국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1961년 6월 13일) 바로 이날 한국의 운명을 바꾸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문제 태스크포스팀이 작성한 종합보고서, 국가기밀로 분류된 그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을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북한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이겨야 한다. 둘째, 미국의 국가적 위신이 걸려있다. 셋째, 특히 일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결국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이 위험해지고 미국의 태평양 방어 라인도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고서는 미국이 돈을 쏟아붓고도 한국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했다. 과거 미국의 원조는 군사안보 목적, 전후복구, 그리고 한국인들의 최저 생계 유지에만 사용됐다. 그런 뼈아픈 반성을 한 뒤 앞으로는 미국의 원조를 한국의 경제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정말 케네디의 전략가들은 치밀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개혁, 부패 추방, 그리고 교육제도까지도 개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한국의 교육이 유교적 전통에 따라 인문 분야만 중시하고 과학 분야를 경시했다. 따라서 국가 발전을 위해 과학 분야와 기술, 직업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1961년 6월 13일 미국의 최고 엘리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 한국의 경제 개발과 근대화 전략을 수립해버린 것이다.